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은 도시전설이나 괴담이 아니고 영화 감상회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온 영화는 나이트크롤러라고 하는 2014년 작품이고요. 제이크 질렌할이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다. 먼저 영화가 시작이 되면은 어둑한 밤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인적 드문 도로인데, 그냥 도로가 아니라 기차역 인근에 있는 도로였던 거예요. 보통 기차역 주변에는 기찻길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철책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 철책을 어떤 한 남자가 큰 가위로 뜯고 있어. 찰컹 찰컹 하면서 절단기로 막 뜯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이크 질렌할. 지금부터는 제이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니 30대 중반 정도로 돼 보이고 멀끔하고 잘생기기도 한 이런 젊은 남자가 철책을 막 뜯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경비원이 다가오는 거죠. 이 사람이 철책을 뜯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철책 인근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와본 거야. 손전등을 들면서 형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에? 하면서 이렇게 온 거야. 제이크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단기로 이렇게 철컹철컹 뜯고 있다가 이 경비원을 만났으니까 뭐가 됐든 좋은 짓을 하고 있던 건 아니었잖아. 그죠?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되게 당황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당황을 안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경비원한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 길이 초행길이라서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참 어떡하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거짓말을 잘해. 경비원도 거의 믿어요, 그 말을. 근데 그래도 조금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경비원이 보기에. 그래서 그래요? 됐고 신분증 있으면 신분증 좀 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랬더니 제이크가 그럼요, 당연히 들 수 있죠. 제 거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쪽 길로 오지 말 걸 그랬네요. 막 이러면서 시덥잖은 말들도 하고 경비원한테 자기 신분증을 주거든요. 근데 경비원이 그 신분증을 받아서 보고 있는데 이 손목에 되게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어, 경비원이. 그 제이크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때려 눕혀요, 경비원을. 그리고 화면이 이제 전환이 돼서 어느새 제이크 질렌할 이 사람이 운전을 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손목에는 아까 경비원이 차고 있던 손목 시계, 비싸 보이는 게 이 제이크의 손목에 차 있고요. 차의 뒷자리에는 아까 그 사람이 뜯고 있던 그 철책이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차의 뒷좌석에 실려 있는 게 보여져요. 왜 이런 짓을 했냐?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제이크 이 사람이 영화에서 좀도둑이에요. 네. 도둑이야, 도둑. 근데 이제 대단한 보석 같은 걸 훔치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 맨홀 뚜껑 아니면은 철책 이런 거 고철상에다가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들을 훔쳐가지고 파는 그런 도둑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비원이 차고 있던 비싼 손목시계도 훔치고 싶었겠지. 그래서 이제 훔쳐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 영화를 잠깐밖에 안 봤지만 드는 생각이, 이 사람 뭔가 기묘하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멀끔하잖아. 도둑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회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특히 제이크 질레날 이 사람이 눈이 되게 크거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되게 선량해 보이는 사람인데 왜 저런 짓을 할까 하는 궁금증이 자아내지는 거죠. 여튼 그렇게 훔친 철책과 맨홀 뚜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고철상에다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훔쳐온 것들을 팔죠. 시가보다 훨씬 못 받고 팔죠. 왜냐면 훔쳐온 거니까. 예. 그래서 고철상 주인이랑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대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지금 구직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고철상에 되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취직을 가능하다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한번 목표가 주어지면은 정말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고요. 제 정말 이 근면성실함 이런 것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채용해 주시면은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일목요연하게 따박따박따박 하거든. 근데 고철상 주인이 안 뽑지. 됐어, 가봐 이런단 말이야. 왜 안 뽑겠어? 도둑이잖아. 좀 도둑이잖아. 어떻게 뽑냐고. 딴 게 뭐 겉은 번지르르 할지 몰라도 도둑이니까 안 뽑는 거죠. 그래서 제이크 질레날이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요. 뭐 크게 아쉬워하지도 않아. 네. 그걸 봤을 때 이제 그쯤 됐을 때 이제 관객들이 슬슬 눈치를 채는 거죠. 이 사람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구나. 이런 거. 인간에게 하여금 어떠한 죄책감도 없고 감정적인 요동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때쯤 됐을 때. 여튼 작물도 팔아 넘기고 취직은 실패하고 다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교통사고가 난 걸 보게 돼요. 금방 발생한 교통사고인 거죠. 그래서 차 안에 사람이 깔려 있고 뭐 이런 걸 보게 된 거야. 그 옷을 보고 흥미를 느끼지. 어랍쇼? 이런 건 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러면서 차를 세워. 갓길에다가. 그 다음에 그 사고 현장을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랬더니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그 차 안에 껴있는 사람을 막 꺼내주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과 경찰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막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제이크가 궁금증이 동하는 거지. 실례지만 이건 어떤 건가요? 뭘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카메라 찍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나이트 크롤러라고 하는데 뭐 쓰레기들이나 하는 짓이지 뭐 이렇게 말을 해. 그게 뭐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종을 잡는 프리랜서 기자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레카 비슷한 거죠. 사고 현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빨리 가서 그 사고를 막 취재하는 그래서 그 찍은 영상을 방송국에 판매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별칭으로 나이트크롤러라고 하는 거였던 거죠. 나이트크롤러라는 말이 결국은 이제 밤에 어슬렁거리는 그런 사람을 낮잡아서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게 되는 거야. 카메라 팀한테. 그랬더니 또 흥미가 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이크가 혹시 저도 껴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또 거절을 당해. 당연히 뭐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직업이 있구나라는 건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게 됐죠. 집에 도착을 해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뉴스를 틀어보니 그 어제 있었던 그 사고 현장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취재의 모습이
어제 제이크랑 같이 있었던 그 나이트 크롤러들이 찍었던 그 영상인 거야. 여기서 이제 한번 딱 뽕이 오는 거야. 제이크가 이렇게 찍은 영상을 팔아서 내가 찍은 작품이 뉴스에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어쩌고 이런 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돈벌이가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나갑니다. 집 밖으로. 해변가에 이제 가게 되는데, 집 근처에 있는 해변가예요. 해변가에 이제 벤치에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제 앉아 있는 거야. 누가 봐도 이제 이광욕을 즐기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벤치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해안가 쪽에는 이제 자전거 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어떤 한 사람이 경주용 사이클 같은 거를 잠깐 세워놔. 그리고 뭐 화장실에 간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틈에 제이크가 벌떡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그 자전거를 들고 타고 가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 전당포에 가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전당포 주인한테 막 설명을 해. 제가 바이크 경주 선수인데요. 제가 급전이 필요한 바람에 타고 있던 이 바이크를 좀 팔려고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또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뭐 몇 단까지 있는 자전거고요. 제가 구매할 때만 해도 한 몇천 불 정도 해서 구매했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전당포 주인한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건데, 전당포 주인도 사이즈가 딱 나오잖아. 얘게 아닐 거라는 게 분명히 딱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그 값은 절대 줄 수가 없다. 혹시 원한다면 그 자전거의 값어치랑 비슷한 전당포의 물건이랑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해. 그랬더니 제이크가 번뜩이는 거지. 혹시 카메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마침 있었어. 근데 막 좋은 카메라는 아니고 캠코더 비슷한 거 있잖아요. 테이프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있었어. VHS 같은 거. 그거를 자기가 훔쳐온 자전거랑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계속 카메라를 샀으니까. 근데 마침 또 그날 밤에 어떤 사고가 벌어집니다. 뭐 교통사고인지 아니면은 뭐 총기 사고인지 그런 게 그 코리아타운 쪽에서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한국인 3명이 거의 뭐 중태에 빠져 있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주워 듣고 현장에 가본 거죠. 그래서 나도 찍어가지고 방송국에다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열심히 찍으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나이트 크롤러들이 와가지고 다 찍었어 벌써. 이미 취재를 끝내고 이제 가려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한 발 늦은 거죠. 사실 이런 특종 취재거리들은 이제 단독 입수 영상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속도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한 발 늦었으니까 찍어봤자 어차피 제 값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찍기로 해. 아까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보다 더 가까이 가서 찍어. 더 적나라하게. 약간 경찰들이 빡쳐 할 정도로. 아저씨 오시면 안 돼요. 네, 가시라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가까이 가서 찍어. 그 다음에 이제 인근의 방송국에 다짜고짜 가서 제가 찍은 영상이니까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보도국장인 아줌마가 있는데 나이가 대충 봐도 한 50이 넘어 보여요. 그 사람이 이제 제이크가 찍어온 영상을 보니까 딱 사이즈가 나오거든. 그냥 아마추어고 딱 봐도. 그리고 이미 한 발 늦었고 다른 방송국들에서도 이미 해당 영상이 훨씬 고화질의 더 빠른 속도로 입수가 된 거를 이 방송국도 알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제 값은 못 쳐준다. 한 $250 줄 테니까 이거 받고 그냥 가셔라. 이렇게 말을 해. 제이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순순히 응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알아버린 거야.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라는 걸. 그 다음부터 이제 제이크는 이 나이트 크롤러라고 하는 직업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좀도둑에서. 이 $250 번 돈으로 뭘 하냐? 무전기를 사요. 네. 그 있잖아요. 경찰 무전 같은 거 엿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주파수 잡는 그거 있잖아. 그걸 사.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막 검색을 해. 경찰 무전 용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숫자 1은 뭐 도난 사건, 숫자 2는 뭐 폭행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쭉 번호가 있는데 그걸 싹 다 외워. 시간이 하루도 안 걸려서 다 외워. 이 사람이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무전을 엿듣고 있다가 출동하게 되면은 빨리 나가서 이제 취재를 또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속도나 이런 건 좋은데 한계가 있거든요. 무슨 한계가 있냐? 조수가 필요해. 왜냐면 이 동네의 지리를 좀 빠삭하게 알아야지.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막 구비구비 친 곳들을 막 다 속속들이 알고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혹은 적어도 내비게이션을 켜놓았을 때 그걸 읊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구인을 하게 돼요. 구인 공고를 내게 돼. 그래서 어떤 이제 인도계 사람, 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와요. 뭐 한 패스트푸드 뭐 카페 뭐 이런 데에 제이크가 이제 미리 와서 분위기를 잡고 앉아 있었고, 그 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근데 또 제이크 질레날 이 사람이 말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해. 우리는 그 비디오 프로덕션 뉴스라고 하는 그런 방송사인데 방송국에다가 납품하는 영상들을 찍는 그런 회사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인턴십을 하고 있어서 정직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는 과정인데, 릭 혹시 이 주변을 좀 잘 아느냐, 이 동네를 좀 속속들이 잘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쁘지 않게 꽤 잘 아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인턴십으로 릭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턴십을 거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원으로 실제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릭이 우리가 시키는 일만 잘해준다면은 정직원이 되는 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또 싹 까는 거야. 회사고 나발이고 뭐가 있어. 이 사람 1인 기업인데, 1인 기업도 아니지, 그냥 이제 프리랜서인데도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 릭이라는 사람은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지켜만 주시는 일들 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정확한 내막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혹시 그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제이크가 차갑게 말하는 게,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 무급 인턴제를 하고 있어서요. 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회사에 대한 애사심,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이행 능력, 이런 걸 보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면서 돈을 못 주겠다는 말을 굉장히 고급지게 잘 포장하는 거야. 근데 이제 릭이란 사람이 저기 그래도 제가 지금 사실은 노숙인 신세인데다가 당장 하루에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혹시 얼마간이라도 줄 수는 없을까요? 이러니까 제이크 이 사람이 선심 쓰듯이 그럼 제가 하루에 $10씩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릭이 또 엄청 좋아해.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 팀이 결성이 되게 된 겁니다. 비디오 프로덕션 뉴스라고 하는 그 자칭 회사의 듀오가 결성되게 된 거죠. 릭은 이제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제이크는 나름대로의 영상 철학이 있어. 자기만의 영상 철학. 그래서 남한테 카메라를 막 줄 만한 사람은 아니야. 자기가 결국 뛸 거거든. 자기가 찍을 거고. 운전도 자기가 해요. 그냥 릭은 그냥 경찰 무전을 듣고
어떤 코드인지 해석을 해서 빠르게 그 현장에 갈 수 있게 옆에서 지도를 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제이크가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수를 뽑은 거였죠. 여튼 그래서 그날에도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운 좋게도 밤에 경찰 무전이 들리는 겁니다. 몇 번가에서 총격 사건 발생.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듣고 재빠르게 가죠. 재빠르게 갔는데 릭이란 사람이 일을 처음 하는 거니까 길을 조금 헷갈리게 설명하는 바람에 제이크가 좀 늦어버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이미 다른 나이트 크롤러들이 다 취재를 해서 다 가고 있어, 집으로. 형씨 한 발 늦으셨네. 우리가 다 찍었으니까 뭐 챙길 거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가는 거야. 그 제이크는 또 빡치는 거죠. 나 때문에 못 찍은 게 아니라 릭 때문에 못 찍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릭에 대한 악감정이 그때 생기면서 여튼 갔으니까 영상을 찍긴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일가족한테 벌어진 총격 사건인 건데 이미 사건이 진행되고 했으니까 다 폴리스 라인 같은 거 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집에 못 들어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다. 이러면서 경찰들의 어떤 경비가 조금 허술한 집의 뒷마당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집 안까지 들어가는 거야. 사실 집 안을 막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 기자라고 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못 찍은 다른 특종 영상들을 또 해야 되니까 아예 현장까지 들어가서 막 찍고 있는 거죠. 집 안에 들어가서 총알이 막 뚫고 지나간 자리 같은 것들 막 찍고, 냉장고에 막 붙어있는 가족 사진 같은 것들도 막 찍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좀 과도할 정도의 취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기 밖에 피해자 가족과 경찰이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집 안에서 찍어. 집 안에서 바깥으로. 되게 영화같이 잘 찍었어. 마치 피해자의 어떤 가족에게 벌어진 참극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제이크가 방송국으로 영상을 팔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보도국장도 그 편집본을 보면서 놀라는 거야. 야, 이건 단순히 범죄 현장을 찍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영상미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또 괜찮네. 우리 또 값 쳐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제 값을 또 쳐줘요. 이제 경찰국장 그 여자가 이제 영상 보면서 제이크 씨, 이 일에 소질이 있네. 한번 잘 좀 해봐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좀 격려도 해주고 이러니까 제이크 이 사람이 또 확 사기가 올라가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어딜 가서도 계속 문전박대만 당했던 내가 이렇게 누군가가 환영을 해주는구나. 이런 식의 걸 들으니까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릭이란 조수랑 함께 닥치는 대로 사건이 발생하면은 가장 먼저 빨리 달려가서 더 자극적이고 남들이 담지 못했던 것들이 설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찍어가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똥차로 시작했는데 차가 되게 썩 차거든. 근데 이제 빨간색 스포츠카로 바뀌어. 이제 단기간에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렇게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던 어느 날에 방송국에서 이제 영상을 팔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처음 제이크가 만났던 그 나이트 크롤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제이크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지 찾아왔어. 제이크 아니신가? 막 이러면서. 무슨 일이시죠? 저는 뭐 볼 일 없습니다만. 이러면서 차갑게 냉대하는데 그 다른 우두머리가 제이크한테 영입을 제안을 해. 지금 보니까 막 사업을 확장해 가는 중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사업을 좀 키울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차량 같은 것들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장비 같은 것들도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취재 1팀, 취재 2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이쪽 지역을 다 우리 방송국이 섭렵을 할 생각인데 제이크 씨 당신이 굉장히 또 요즘에 하입 받고 있는 그런 기자니까 우리 팀에 와서 팀 리더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제이크가 눈 하나 깜짝 안 해. 죄송하지만 같이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가시죠, 갈게. 하면서 차갑게 말해. 근데 그게 사실은 상대 팀에서 좋은 제안을 한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를 빨리 누르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 제이크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은 굉장히 빠른 사람인 거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심지어는 하대까지 받았던 존재지만 이제 와서는 내가 위협적인 인물이 됐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챈 거야. 그래서 그냥 빨리 꺼지라고. 단칼에 거절을 해. 그래서 그 상대방 우두머리가 에이 멍청한 놈 언젠간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다 뭐 이러면서 막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제 가게 되죠. 또 제이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보도국장 있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인데 그분한테 식사 한 끼를 하자고 제안을 갑자기 문득 해. 어느 날에 이 근처에 후아니따라고 하는 멕시코 요리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나는 뭐 사실 동료랑 딱히 밥을 같이 하고 뭐 사적인 시간을 보내고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제이크 씨가 일 잘하니까 뭐 한 끼 정도는 먹죠 뭐 해가지고 그 식당에 가는데 제이크 질레날이 뭘 말하냐면은 어떤 제안을 하는 거야. 뭐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방송국계에서 굉장하게 특종들을 갖다가 바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보도국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있으면 이제 시청률 집계 기간이 다가오고 있고 또 재계약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특종이 많이 필요하시지 않느냐. 제가 특종 갖다 드리겠다. 대신에 나랑 약간 좀 성적인 관계를 좀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도국장이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얼탱이가 없냐. 나보다 나이가 한 절반 정도 젊은 애가 취재거리 줄 테니까 나한테 성상납을 하라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니까 굉장히 또 분개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얘기 할 거면 가시라고. 나는 그렇게까지 특종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가라. 이렇게 하는데 제이크가 말하는 게 아닌 거 안다. 당신은 취재가 꼭 특종이 필요한 사람인 걸 분명히 한다. 내가 가져다 주는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이 방송국 말고 다른 방송국에 갖다 주면은 그때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을 하는 거야. 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인 거죠. 그러니까 제안이지만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영화에선 자세하게 묘사가 되지 않지만 그런 관계로 발전한 것처럼 보여. 나중에는 보도국장이랑. 여튼간에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무조건 갖고야 마는 그런 사람인 거고 어떤 인간으로서 갖춰지는 어떤 인간된 도리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인 거야.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라면은 인간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단적인 모습을 영화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제이크 질레날이 낮인데 어떤 곳에 가가지고 차 밑에서 기어 나오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차를 훔치려는 것 같진 않고 자기 차도 아니야. 심지어 다른 사람 차야. 근데 주차돼 있던 그 차에서 밑에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태연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날 밤에도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 제이크 질레날한테 협박했던 그 상대팀 나이트크롤러 있잖아. 원조 그 지역을 좀 주름 잡고 있던 나이트크롤러. 그 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지는 바람에 차를 그대로 가로등에 갖다 박아가지고 이제 생명이 위태로워진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야. 교통사고가. 또 그 사람들을 취재를 나가요. 이 제이크 질레날이. 그랬더니 그 촬영용 밴 그게 완전히 거의 반파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제안했던 그 상대팀 우두머리도 들것에 실려서 나가고 있는데 피가 막 철철철철 흘러. 그 상태에서 이제 실려가면서 어딘가에 보는데 제이크 질레날이 그걸 찍고 있어. 들것에 실려 나가는 그 사람을 카메라로 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실려가는 그 사람은 이제 눈을 부릅뜨면서 막 이러면서 저 새끼 저거 막 이러면서 제이크 질레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낮에 차 밑에서 나온 게 뭐야? 브레이크 오일 같은 걸 뺐다든지 막 그런 식인 거지. 그 취재차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지역의 통이 돼야 되니까 상대 팀을 그냥 죽여버리기로 한 거야. 근데 그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튼 이렇게 아주 대담한 짓들까지 벌여가면서 점점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어느 날은 또 릭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 무전을 듣게 돼요. 총격 사건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제이크 질레날이 빨리 달려나가지. 릭이랑 같이 빨리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합이 좀 맞아. 릭도 설명을 좀 잘해주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경찰보다 빨리 도착한 거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이제 접수하고 이제 가는 건데 경찰보다 훨씬 빨리 도착한 거야. 그 현장에. 그래서 야, 릭, 차 근처에 대놓고 나는 그 취재하고 올게 해가지고 카메라만 들고 제이크가 막 뛰어가. 어떤 주택가인데 거기는 사실 총격 사건이 일어날 만한 곳이 아니야. 되게 평화롭고 부촌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이러면 또 특종이거든. 뉴스사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빈민가에서 사람이 죽고 뭐 흑인, 유색인종 이런 사람들이 총에 맞고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럴 법한 일이잖아. 근데 백인, 게다가 부유층 백인 이런 사람이 총에 맞아? 이러면은 사람들의 공포감을 자아내기가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특종인 거죠. 그래가지고 특종의 냄새를 맡고 빨리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었으니까 찍으러 간 그 집에서 총소리가 나는 거야. 탕! 탕! 하면서 막. 그래서 제이크 질레날이 풀숲 같은 데 숨어가지고 찍어요. 범인들이 타고 왔던 차 그리고 막 안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 두 남자의 얼굴 이런 걸 다 찍어. 완전 특종 잡은 거지 완전히. 그리고 그 범인들이 차를 타고 도망가거든요. 현장에는 이제 총격 사건이 벌어진 이제 백인들 피해 맞고 거의 뭐 쓰러지고 있는 백인들만 있겠죠. 그걸 또 찍고 있는 거야 이제. 리얼하게 담는 거지 또 이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멋들어진 그런 포즈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각을 막 잡는 거야. 그래서 막 1층부터 2층, 3층 막 애기 침대 이런 데 막 다 찍어. 그 다음에 방송국에 갖다 바쳐요. 방송국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이거면 시청률 잡을 수 있겠다. 그 방송국도 제정신이 아니야. 보도국장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자기가 어떻게든 재계약을 따내야 되니까 이거 사람들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냥 보내. 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이런 그 행색을 좋게만 보는 사람들만 있진 않았겠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경찰들이지. 경찰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을 해? 이 자식이 이거 쓰레기네.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걸 봤을 텐데 그걸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 시간에 찍고 있어? 이게 이제 슬슬 영린을 건드리는 거지. 경찰의 영린을. 그래서 제이크 질레날의 집에 찾아와. 경찰 2명이. 혹시 죄송한데 제이크 씨 되십니까? 이러면서 와가지고 사건의 경위를 막 물어보는데 또 그때도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 그 제가 인근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는 바람에 가게 됐다. 근데 경찰도 없고
총소리만 나고 있더라. 나는 취재 기자니까 현장을 담기 위해서 갔는데 내가 갔을 당시에는 이미 그 범인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빠져나가는 중이었으니까 못 봤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됐다. 근데 뭐 가택 침입을 하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라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돕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 근데 이미 사람들이 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현장의 어떤 푸티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찍었던 것일 뿐 취재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또 하는 거야.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형사도 그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찍었던 영상 카피본을 우리 경찰청한테 넘겨줄 수 있냐.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제이크가 알겠대. 주겠대. 안 그래도 혹시 형사님들이 협조 요청하실 줄 알고 카피본을 따놨다는 거야. 그래서 주겠대. 그렇게 또 위기를 넘어가요. 근데 이 방금 그 한 말에는 거짓말이 있었죠. 제이크 질레날이 거짓말을 했잖아. 무슨 거짓말을 했어? 사실 이 사람은 범인들의 차량 번호, 범인들의 얼굴 다 찍었어. 근데 경찰한테 말할 때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누군지 못 봤다. 이게 거짓말을 했잖아. 그게 뭐였냐면은 더 큰 그림을 그린 거야. 이 사람의 그 차량 번호랑 얼굴을 아니까 제이크 질레날은 범인을 알잖아요, 지금. 근데 얘네가 총격 사건까지 벌인 사람들인데 과연 잡힌다면 만약에 순순히 잡히겠느냐? 분명히 더한 짓을 하려면서 경찰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민폐를 끼칠 거다, 분명히. 그때를 내가 한 번 더 노려서 찍겠다. 그래서 시청률 1위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던 거야. 그래서 경찰한테 카피본 주는 것도 그 얼굴이랑 차 번호는 안 나오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줘. 그래서 이제 릭한테, 자기 조수한테 그 말을 꺼내죠. 그랬더니 릭이 그 말을 들었더니 제정신이 아닌 계획이거든. 이거는 제이크 진짜 죄송한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계획이다. 이거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선량한 시민과 경찰이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이크가 우리는 취재 기자고 지금 막 커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불법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짓을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이. 그리고 릭, 당신 이제 승진시켜줄게.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야 또. 얼마에 받고 싶어? 연봉 말이야. 그러니까 릭이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솔깃하거든. 왜냐면 돈이 진짜 없고 여태까지 일하면서 푸대접 받으면서 하루에 $10씩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을 올려준다는 말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달러 75달러 주세요 하루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제이크가 좋아, 거래 성사야 이러면서 자넨 내가 지금부터 부사장으로 임명하겠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영꺼림칙하지만 이제 같이 그 차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해서 그날부터 또 취재를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둑한 밤이 됐어. 그 차의 위치는 확인이 됐어. 이제 그 차 인근에다가 차를 대놓고 이 차를 타러 나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 서면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릭이 이제 은연중에 물어보죠. 혹시 이 정도의 영상을 도의적인 것까지 어겨가면서 방송국에 판매를 하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이크가 이번 건은 좀 굉장히 그 특종이기 때문에 한 $50,000 받을 수 있대. 약간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조수로 일하는 릭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 $50,000? 근데 나는 일당이 $75라고? 이러니까 이제 빡이 도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뭐가 됐든 간에 오늘 하는 일 절반을 달라. 그래서 제이크가 단칼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어떤 계산으로 그런 계산이 나온 거지? 했더니 릭이 간단하죠. 우리 2명이니까 5대5. 이 정도 내가 받아야 될 것 같다. 여태까지 받은 수모도 있고, 여태까지 당신은 썩차에서 스포츠카로 바꾸고 막 이러는 동안에 나는 매일마다 $10밖에 못 받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둘이 막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야. 특종을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죠. 제이크 질레날이 이제 그러면은 내가 $10,000 줄게. 이상은 진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릭이 그렇게 나오시면은 저도 지금 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지금 이거 증거물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벌어지기만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를 키우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경찰에 가서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이크가 그렇게 나온다면 절반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담담하게. 릭이 이제 이렇게 쉬운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럴 거면 진작 한번 질러볼걸. 이런 생각도 들고. 여튼 그렇게 협상이 타결되고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진짜 더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침 또 그 차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타요. 범인들이. 어디론가 막 가. 그래서 제이크도 시동 바로 부릉 걸고 이제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그 범인들이 어떤 차이니즈 레스토랑 이런 데에 들어가요. 식당에. 일반 식당. 근데 릭이 보니까 식당에 한 6명 있거든. 그럼 이제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할 거라는 걸 아는 거야. 릭은 지금. 너무 이게 알려주고 싶은 거지. 저 사람들한테. 참사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제이크는 신경도 안 써. 그냥 911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3인 가족 총기 사건의 범인들이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걸 봤다. 그래서 히스패닉계의 백인 남성들인데 좀 제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하고 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바로 도착하죠. 그래서 처음에 2명이 들어가. 경찰 2명이 식당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음식을 주문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뒤이어서 경찰차가 한 대 더 와가지고 경찰이 둘이 또 들어가 식당에. 그럼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범인들도 눈치를 채잖아. 날 잡으러 왔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이 가슴팍에 있던 총을 꺼내가지고 경찰들을 쏘는 거야. 그때부터 탕탕탕 하면서. 릭이랑 이제 이 제이크는 그걸 찍고 있는 겁니다. 차에서. 특종이다. 특종이다. 이건 대박 특종이야. 이러면서 찍고 있는 거야 또. 미친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릭은 그나마 다행이지. 그나마 양심까지 판 놈은 아니니까. 근데 제이크는 진짜 완전 돌아버린 거지. 얘는 진짜 굉장히 유능한 사이코패스구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기능 사이코패스구나. 이런 걸 딱 보여주는 거야. 싸패면서 동시에 쏘패고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 장면을 통해서. 어쨌든 범인 중에 하나가 경찰들의 총에 맞고 죽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들을 제압하고 자기 원래 차에 돌아가가지고 총에 맞은 채로 막 운전을 해요. 그래서 막 가는 거야. 경찰도 이제 뒤따라가죠. 살아남은 경찰들이. 그리고 제이크도 뒤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릭한테 이제 말하는 거야. 야, 카메라 잘 들고 있지? 손 흔들지 말고 잘 찍어 이거 하면서 운전을 막 하는 거야. 도로에 이제 수많은 차들이 있는데 범인차 한 대, 경찰차 한 대, 제이크 차 한 대, 세 대가 막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범인은 총에도 맞았고 자기가 되게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빨간불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쭉쭉 가니까 바로 뒤에 따라가던 경찰차가 다른 차에 치여가지고 제압당해요.
그러니까 범인 차랑 제이크 차만 남은 거야. 그 둘이 막 또 달려가. 근데 이제 그 범인보다 한 발 앞서서 다른 길로 왔던 경찰차가 그 차에 박으면서 범인의 차가 막 뚫뚫뚫뚫 굴러가. 경찰차도 뚫뚫뚫뚫 굴러가고. 그 멀쩡한 차는 제이크밖에 없는 거죠. 제이크가 딱 차를 세우고 카메라를 들고 나와. 야, 릭, 너도 카메라 들어. 해가지고 둘 다 차에서 내립니다. 그 제이크가 먼저 이제 범인 쪽 차에 가죠. 그래서 이제 운전석 쪽을 보는데, 릭, 사람들 다 죽었어. 이거 빨리 와서 찍어. 이런단 말이야. 릭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지만 이제 운전석 쪽을 이제 찍으러 갑니다. 가는데 운전석에 있는 범인이 안 죽었어. 품에서 권총 꺼내가지고 릭을 탕탕탕 쏘는 거야. 릭이 총에 맞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막 털썩 눕지. 그래서 제이크가 이제 릭한테 가. 당신 안 죽은 거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가라고 시킨 거였어. 막 이렇게 릭이 말하겠지. 제이크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누가 말도 안 되는 협상하래? 돈을 주기 싫으면은 그 돈 안 된다라든지 적당하게 돈을 주고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완강하게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러니까 이미 제이크는 마음속에서 릭을 그냥 손절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이미. 그래서 범인이 안 죽은 걸 알고 범인이 총을 쏠 걸 또 알고 릭을 부른 거야. 네가 찍어라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릭을 죽여. 그리고 태연하게 이 사람은 나머지를 찍습니다. 사고 현장 이런 거. 범인이 또 나와가지고 이때 총 챙겨가지고 막 어디론가 도망가는데 경찰이 와서 이제 그 범인을 제압하거든요. 그 장면을 다 찍는 거야. 그래서 그런 대박 특종 사건을 찍은 거를 이제 또 방송국에 갔다가 파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방송국 직원이 너무 훌륭한 영상이다. 어떻게 이런 걸 찍었냐. 그리고 마지막에 찍은 저 사람은 당신 동료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이크가 예, 맞습니다. 제 동료를 잃었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전혀 슬퍼하는 기미가 없어. 그냥 나 잘했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말하는 게. 하여튼 그렇게 방송국에 대박 사건을 안겨주면서 보도국장도 재계약이 잘 되는 것 같고 방송국도 되게 특종을 연이어 잡아가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그런 채널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아까 집에 왔던 형사 둘이 제이크 질레날 이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서 취조를 해요. 이 사건 어떻게 된 거냐? 너 분명히 범인 모른다면서. 근데 범인을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제이크 질레날이 또 눈썹 하나 깜짝 안 하고 또 거짓말 줄줄 나가는 거야 또. 그날을 전 당연히 범인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형체 비슷한 건 봤지만 얼굴도 못 봤고 차가 SUV 정도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는 몰랐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그날이 마침 형사님 둘이 우리 집에 찾아온 날이었다. 근데 창밖을 보니까 형사님들 뒤에 어떤 SUV 차가 세워져 있더라. 평상시에 못 봤던 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취재를 갔다가 나오는 어느 날에 그 SUV 차량이 나를 뭔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범인이고 내가 그 장면을 취재했다 보니까 날 해코지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라는 거를 그 순간 눈치를 채게 됐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내 신변을 좀 조심하면서 그 사람들을 몰래 따라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몰래 따라갔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들어가더라. 근데 권총 같은 게 품에 보이길래 혹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거짓말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고기능 사이코패스니까.
형사가 이제 믿지도 않아. 쓰레기 보는 눈으로 보거든요. 그 말을. 넌 어떻게 마지막에 동료가 죽는 걸 찍으면서까지도 취재를 했으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이렇게 말했는데 제이크 질레날이 또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 제 동료가 그때 목숨을 잃었지만 제 동료는 정말 마지막까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편히 눈을 감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하는 거야. 형사가 이제 와 이게 팰 수도 없고 얘를. 그렇다고 얘가 막 범법을 한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 일관되게 아슬아슬하게 법을 지키고 있는 선에서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혐의 없음 처리로 제이크를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제이크 질레날이 어떤 말 같은 걸 누군가한테 하고 있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우리 비디오 프로덕션 뉴스 이 회사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하게 하입을 받으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영상 회사입니다. 인턴십으로 뽑힌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 말에 따르고 제 말을 잘 지켜주시기만 한다면은 언젠간 정직원이 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면서 누군가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뽑힌 인턴 직원들 한 3명 정도인 거야. 그들의 눈빛은 약간 선망의 대상, 특종을 매 눈으로 채집하는 그런 이제 비디오 프로덕션의 사장처럼 보고 있는 거죠. 제이크 질레날을. 제이크가 또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못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만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도 열심히 취재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그새 마련한 고급 장비들이 가득 실린 그런 방송국 차량 2대에 그 제이크 포함 4명이 둘둘로 찢어져가지고 각자 타에 탑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 길을 가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영화의 스토리와 결말이 포함된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미친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제이크 질레날 이 사람은 사실은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땐 되게 밋밋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특색이 있고 막 그렇다고 엄청나게 미남인 배우도 아니고 그런데도 혼자 주인공으로 단독 영화를 나왔을 때 이끌어가는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영화 말고도 소스코드라든지 뭐 더 길티 이런 영화들도 마찬가지. 그냥 원맨쇼야 그냥. 근데 빈틈이 전혀 없어. 연기를 너무 잘해 진짜. 특히 여기서도 그 고기능 사이코패스의 그 느낌을 너무 잘 살려요. 그 특유의 인간사에 관심이 없고 인간에 별로 애정하지 않고 그냥 도구로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특유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려. 눈을 크게 뜨고 그냥 이 영화 보셔야 되는데 진짜 아니 사이코패스 같은 표정이야. 사이코패스 같은 분위기고 정말 신기해요. 근데 막 별걸 안 하거든? 별걸 안 해. 근데 되게 미묘하게 연기를 되게 잘해. 그런 거를. 그래서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전형적인 사실 대다수의 어떤 인물이 어떤 고초를 겪으면서 결국은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의 영화들이 많잖아요. 되게 많지. 뭐 포레스트 검프든지 쇼생크 탈출이든지 대부분 휴먼 드라마의 영화들이 다 그런 장르들인데 나이트크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물이 힘듦을 겪다가 결국은 성장해서 한 비디오 프로덕션의 떳떳한 사장으로 거듭나기까지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되게 안티테제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되게 뒤틀린 방식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야. 마치 빌런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거를 영화가 되게 악하게 그리지 않아.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히어로처럼 그려. 되게 이 사람이 유능하고 멋진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답답한 거야. 보는 이로 하여금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영화에선 되게 영웅처럼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는 그렇게 나쁜 사람을 좋게 묘사함으로써 이 사람이 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더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근데 왜 그런 연출을 했겠어요? 왜 영화에서는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나쁘게 연출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 고기농 사이코패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게 다 선이거든요. 내가 하는 건 능력이야. 너네들은 이 능력이 안 돼서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지만 난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살리는 것일 뿐. 그러니까 모든 악당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다 선이거든요. 악당의 입장에서는 선역인 사람이 악인 거야. 나는 옳게 된 것들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방해하는 건 너네들이 말할 땐 주인공이겠지만 내 입장에선 그냥 걸리적거리는 악역일 뿐. 내가 선역인 거지. 그러니까 영화는 철저하게 제이크 질레날의 이 사이코패스의 시선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히어로의 성공담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은 보면 볼수록 더 기괴함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백미였던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 영화에서 뭐 숨겨진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화에 되게 복잡한 이해가 필요한 장면들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신박한 연기와 새로운 캐릭터성 그리고 그걸 비추는 방식 이 세 가지가 딱딱딱 맞으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불쾌한 쾌감을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만에 본 꽤나 기분이 더러워지는 영화였고요. 굉장히 재밌게 봤다. 제이크 질레날 이 배우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넷플릭스에서 뭐 볼까 하다가 본 영화인데 너무 만족스럽게 봤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뭐 스킵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딴 것보다도 이 제이크 질레날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연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영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감상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사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